당연히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이미 처벌 규정이 나와 있는데 맥스로 처벌을 시켜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기게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과 기관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 공매도의 이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이란 것은 사서 파는 겁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게 되면 이득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회사가 나쁠 때는 파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갖는 수량을 팔면 됩니다. 그런데 없다, 주식이 없이 파는 것이 공매도입니다. 그러면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파냐? 그게 될 텐데요. 그럼 빌려서 파는 겁니다. 그 빌리는 것이 우리가 차입 공매도라고 합니다. 공매도의 제도가 무차입 공매도가 있고 차입 공매도가 있는데, 무차입 공매도는 말 그대로 주식이 없음에도 팔 수 있는 겁니다. 선물로 말하면 매도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시장의 교란 행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나라는 차입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입이 뭐냐? 주식을 빌려서 팔아 하는 것이 이제 공매도랑 거기 때문에 금지를 시켜놨는데, 이제 금지를 시켜놓으면 이제 장점은 뭐냐면 시장이 떨어질 때가 이제 사람들은 불안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동안에 공매도의 금지를 한 4번 정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금지를 시켰느냐? 불법 공매도. 빌리지도 않으면서 불법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막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보면 주가 지수가 우리나라가 2200포인트, 23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지를 시켰는데, 일단 금지를 시키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금 완화시켜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를 금지를 시키게 되면은 이제 시장의 뭐 투명성이라고 그러는데, 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시장을 뭔가 교란을 시켜서 돈을 벌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이제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시장의 투명성이 좀 올라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 기업한테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의 금지를 한 단점은 뭐냐면, 가장 시장은 이제 기본이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정보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의 효율성은 뭐냐면, 이제 신속하고 안전하게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효율적 시장을 막아버린 거죠. 왜냐하면 회사가 나빠진 정보가 반영돼야 되는데 반영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원리를 침해한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나쁜 점이고, 지금은 금융 자유화에서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면 자금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자금은 기본적으로 돈을 못 벌 수 있는 곳에서 잘 벌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건데, 우리나라가 만일 공매도 금지를 계속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 금융시장,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화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인상을, 실제로는 뭐 선진화가 되었다 치더라도 그런 인상을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투자가들에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나쁜 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통과된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보면 5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의무사항입니다. 그 의무사항이 뭐냐면, 공매도에 관련 그 기관 투자자라든지
그다음에 공매도에 관련된 법인 투자자한테 공매도 관련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라. 그다음에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라. 또 거기에 거래를 하는 회사가 증권회사다 보니까 이것을 확인해라 하는 사항이 이제 첫 번째 의무 사항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과태료입니다. 설령 불법 공매도가 없다 치더라도 이 잘못이 뭐냐? 공매도에 대한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내부 통제 기준을 했지 않았다. 그러면 과태료를 물겠답니다. 거기에 마련하지 않은 기관 투자가라든지 그다음에 법인이라든지 또는 증권회사까지 과태료 1억 원 이하를 물리겠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추가적인 보고 의무를 뒀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이렇게 공매도의 수량 이런 부분을 한국거래소에다가 보고해라라는 것이 이제 추가적인 보고고, 아까 말한 기관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법인 투자 이런 데들이 공매도의 전산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했느냐, 또 안에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췄느냐, 그런 부분을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추가 보고 의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우리가 공매도란 것은 주식을 빌려서 하는 건데 그 빌린 것에 이제 상환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에는 개인하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하고 상환 기한에 이제 서로 틀렸던 겁니다. 불공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개인이나 기관이나 동일하겠다는 뜻이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한 사람은 이제 처벌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만약 불법으로 공매도에 있다, 불법이란 건 뭐냐면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이 공매도인데 빌리지 않고 내가 판다든지, 빌린 것은 100주인데 공매도를 예를 들면 200주를 했다든지, 그것이 이제 불법 공매도입니다. 만약 그런 불법 공매도한 그런 계좌가 있다 그러면 그건 6개월 동안 거래를 정지시키고, 또 부족하다 그러면 한 번 더 연장해서 거래를 정지시키고, 그런데 또 불법 공매도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5년 동안 금융투자 상품, 뭐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뭐 이런 것에 대한 5년 동안 제한을 두는 부분이 있고요. 벌금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세게 해서 최대한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고요. 만일 그걸 해서 불법 이득을 얻었다 그러면 불법 이득액이 4배에서 6배 수준까지 늘리는 이런 5가지를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법에다가 담았다고 봅니다. 공매도의 이제 전산 시스템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하는 중앙 점검 시스템입니다. 공매도를 하는 회사들은, 기관 투자자는 잔고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한국거래소는 중앙 점검 시스템에서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행여나 차입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이 공매도로 나왔는지 체크를 해서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중앙 점검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잔고 관리 시스템은 기관 투자자들이 잔고를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내가 보유 수량, 차입한 거, 상환한 거, 이것이 이제 잔고량인데요. 그래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도 가능 수량을 체크하는 이거 두 가지 시스템이 공매도의 전산 시스템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주식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절대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손해본 사람들의 이제 가장 큰 이제 불만이 뭐냐면 기업의 정보거든요. 기업의 정보를 고급 정보가 있는데 그건 고급 정보가 내부 정보라고 합니다. 그 기업의 내부 정보는 누구만 아느냐? 기업의 고위층, 소위 이제 관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득을 취했다. 지금도 처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처벌을 더욱 강화해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맞다고 보고요. 당연히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이미 처벌 규정이 나와 있는데 맥스로 처벌을 시켜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뭐 정부에 이제 대한 그런 바람이고요. 우리가 아는 뭐 삼성이나 SK나 LG나 뭐 이렇게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더 지금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끔 정부의 지원이나 이렇게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